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올해인 2026년에 전력화한 천공투 물량이 실전 배치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보도자료를 내지 않던 국방부가 갑자기 이런 보도자료를 낸 건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선 우리는 이미 천공투 포대 7개를 1차 배치를 했고, 그리고 기존 천공원 포대 절반을 작년에 천공투로 개량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배치된 건 바로 천공원 포대의 나머지 절반을 천공투로 개량하는 2차 사업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배치된 물량은 바로 천공 개량 2차 사업의 물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공 개량 2차 사업 물량이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같고요. 또 하나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일부 중동 지역으로 이전 배치되면서 우리 방공망이 약화되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천공투의 추가 배치 소식을 알려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번 보도 자료에도 다만 새로운 천공투 포대가 배치되었다는 이야기만 있고, 정작 우리나라에 몇 개의 천공포대가 배치되어 있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걸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된 천공투 포대와 패트리어트 포대의 수량을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번에 댓글에서 어떤 분이 미국이 우리 충남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은 충남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건조되는 모든 군용함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정보를 전달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18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외국에서 군함 2척과 비전투함 2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 하원에서 이걸 막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이런 미 의회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정보 요청서를 요구했는데요. 정보 요청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각 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으로, 실제로 정보 요청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요청을 했고, 그 정보 요청서에 충남급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확히는 미국이 정보를 요청한 건 충남급 한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건조하고 있는 모든 함선에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또 일본에서는 모가미급의 정보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은 우리의 충남급이나 일본의 모가미급의 정보를 요청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은 원래 유럽의 군함 설계를 바탕으로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건조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지금은 미 해안경비대의 레전드급 경비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은 신규 호위함이 너무 급해서 레전드급 경비함을 거의 그대로 호위함으로 건조를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서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하는 헌팅턴 인걸스도 벌써부터 레전드급을 개량한 개량형 호위함을 개발 중입니다. 개량형 호위함은 레전드급과 달리 수직발사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미 해군은 호위함이 극단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군함도 부족하다, 잠수함도 부족하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함선이 부족하다고 난리지만 가장 많이 부족한 건 바로 호위함입니다. 미 해군에서 마지막으로 운용한 제대로 된 호위함은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인데요. 그런데 이 페리급은 1997년부터 퇴역을 시작해서 마지막 함이 2015년에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LCS급이지만, LCS급은 완전히 폭망했고, LCS급을 대신해서 도입한 게 컨스텔레이션급인데 이것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새롭게 레전드급 경비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호위함을 도입하고 있지만, 문제는 레전드급은 미해안경비대의 경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도 레전드급의 실패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만일 레전드급까지도 실패를 하면 정말 미 해군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축함은 알레이버크급이라는 미 해군이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축함이 있어서 이걸 계속 개량해서 신규함을 건조하고 있지만, 레전드급이 실패하면 호위함은 정말 아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레전드급을 바탕으로 하는 호위함이 실패했을 때 그걸 대체할 함선으로 미 해군이 고려하고 있는 게 우리 충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인 겁니다. 문제는 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군함을 건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군함 설계를 사가서 미국 현지에서 건조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척의 군함과 2척의 보급함을 외국에서 건조하는 사업은 이미 미국이 건조하고 있는 함선의 설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게 건조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충남급과 모가미급은 레전드급의 대안으로 일종의 예비안으로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이 미국 해군이라면 우리 충남급과 모가미급 설계 중에서 어떤 걸 구매하겠나요? 저라면 당연히 일본의 모가미급 설계를 구매할 겁니다. 군함의 전투력이 문제가 아니라 군함 설계 자체는 우리 충남급에 비해서 모가미급이 훨씬 앞서는 설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레전드급이 실패하면 틀림없이 미국은 일본의 모가미급 설계를 구매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론은 우리는 지금 호위함 하나 잘못 설계하는 바람에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서도 패배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호위함 사업에서도 일본의 모가미급에게 밀리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이 우리나라에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보다는 호위함 한번 잘못 설계했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KDDX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충남급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KDDX의 설계를 잘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가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인데요. 무엇이냐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가 탈락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유튜버들이나 언론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독일이 가지고 가서 캐나다는 잠수함을 제대로 받지 못할 거라던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솔직히 캐나다 현지 반응을 보고 제가 느낀 건 잘만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게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독일이 선정되자 캐나다의 여론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었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을 선택한 건 잘한 거라는 여론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을 선택했어야 했다는 여론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반응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캐나다가 상대해야 하는 건 러시아의 핵잠수함인데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해서 어떡할 거냐는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디젤 잠수함이 아닌 핵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여론인데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로 다시 복귀를 한다면 그건 바로 핵잠수함을 가지고 복귀를 하게 될 겁니다. 현재 서방권 국가에서 핵잠수함을 만드는 건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인데요. 문제는 미국은 자신들이 사용할 핵잠수함도 건조를 못해서 난리이고 그나마 오커스에 의해서 호주에 잠수함을 공급해 주어야 해서 트럼프가 퇴임하고 다시 캐나다와 사이가 좋아진다고 해도 미국이 캐나다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호주는 오커스에 의해서 미국으로부터 중고 잠수함 3척을 인도받게 되고 그리고 그 후로는 바로 영국과 공동으로 새로운 핵잠수함을 개발해서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의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등 핵심 장비를 영국에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도 캐나다에 핵잠수함을 공급하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캐나다에 핵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뿐이고 만일 캐나다가 디젤 잠수함 사업을 접고 핵잠수함을 도입한다면 그 선택지는 프랑스와 우리나라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급 전함을 핵추진으로 건조한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난리인데요. 우선 미국 의회는 트럼프가 트럼프급 전함을 핵추진으로 건조한다고 하니까 당장 내놓은 대안이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기존의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는 건조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다른 건함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고 건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핵추진 함선용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도 하나뿐이고 핵추진 수상함을 건조하는 곳은 헌팅턴 잉걸스의 뉴포스뉴트 조선소 단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뉴포스뉴트에서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트럼프가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하려면 새롭게 핵추진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시설도 구해야 하고 또 새롭게 원자로도 공급받을 공급선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영국도 호주의 오커스 때문에 이걸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우리나라뿐입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 도움 없이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한다면 원래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하기로 계획된 일정에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급 전함을 2028년부터 건조를 시작해서 2036년에 초도함을 인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와 프랑스 도움 없이 미국 내 핵추진 수상함을 건조할 새로운 시설을 구축해서 2028년부터 건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프랑스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요. 프랑스는 당연히 새롭게 핵추진 항공모함의 건조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핵추진 방식의 화물선을 건조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고 당연히 트럼프가 도움을 청한다면 우리나라가 되겠죠. 왜냐하면 프랑스와 트럼프는 요즘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으니까요. 그러나 물론 저는 트럼프급 전함이 진짜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아무튼 정말로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한다면 우리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이만하고 지금부터는 천공포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천공2의 새로운 포대의 배치가 끝나고 이번 달인 8월 1일부터 임무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올해 전력화 계획 물량 중 첫 포대가 5월경이 배치되어서
8월 1일부터 임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럼 우리 군이 보유한 천공포대와 그리고 해외에 배치된 천공포대의 수량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틀린 이야기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군은 천공원 포대를 16개 포대를 배치했습니다. 한때 저는 우리 군이 천공원 포대를 23개를 배치했다고 착각했으나 나중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천공원은 16개 포대가 배치되었고요. 아마 처음 계획은 23개였으나 천공2가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천공원은 16개 포대만 배치하고 추가 배치를 중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천공2 포대를 배치를 했는데요. 우선 수도권의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포대와 중복으로 7개의 포대가 배치됩니다. 참고로 한국군의 패트리어트는 8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패트리어트는 360도 방어가 안 되는 것에 반해서 천공은 360도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1개 포대를 줄여서 7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천공2 배치이고요. 그리고서 또 우리 군은 무슨 사업을 하냐면 기존 천공원 포대를 천공2 포대로 개량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1차 사업이 작년에 끝나서 천공원 포대의 절반 그러니까 8개 포대가 천공2로 개량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2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 개인적인 모종의 정보로는 천공2의 신규 생산도 계속되어서 기존 배치된 7개 포대 말고 추가 2차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기사는 천공원에서 천공2로 개량하는 2차 사업의 물량이 작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실하게 배치되어 있는 천공포대는 지금 확인되는 건 천공2 7개 포대, 그리고 천공원에서 2로 개량된 포대 8개, 여기에 천공원 포대 8개가 배치되어 있고 아마 나머지 천공원 포대 8개도 이미 일부는 천공2로 개량되고 있을 것이고요. 추가로 신규 천공2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배치되는 물량은 천공원에서 천공2로 개량되는 2차 물량의 일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우리의 천공포대가 20여 개 포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천공2 포대가 20여 개라는 건 이번 이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중동 지역으로 이전 배치되면서 우리 방공망이 약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마 천공2 포대가 20여 개라는 건 올해 초 이란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수량일 것이고 아마 천공2 7개 포대와 그리고 천공원 16개 포대에서 1차로 천공2로 개량된 8개 포대와 또 천공원 포대 개량 사업의 1차 사업이 끝나고 바로 2차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가로 천공원에서 천공2로 개량된 포대를 합친 수량까지 합쳐서 20여 개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종료를 기준으로는 제가 말한 수치가 어느 정도는 맞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임무에 들어간 포대들은 우리 군의 천공원 개량 사업의 2차 사업 물량으로 보이고요. 솔직히 천공2의 신규 생산 포대의 생산 일정이나 수량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공포대 말고도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포대 8개가 있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 6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3개 포대 정도가 이란 전쟁에 차출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드 포대는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패트리어트 포대는 아직 돌아왔다는 소식이 없고요. 그리고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1개가 배치되어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방어포대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각각 같은 지역에 2개의 포대가 중첩 배치되어서 1개 포대가 정비 등의 이유로 휴식을 하게 되면 나머지 1개 포대가 가동되어서 방어를 하게 되고요. 참고로 경기도 지역은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포대와 천공2 포대가 중첩 배치되어 있고 지방 지역은 천공 포대들이 중첩 배치되어 있어서 서로 교대를 하면서 방어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 군이 보유한 요격 미사일의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천공2 포대라고 해서 모든 발사기에 천공2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천공원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공원은 개발될 때는 1개 포대에 6개의 발사대를 배치하는 걸 전제로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비용 문제로 1개 포대에 4개의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1개 발사기에 8발의 미사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1개 포대에는 총 32발의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천공원은 16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배치된 천공원 미사일이 512발 정도였는데 그런데 저번에 LIG에서 천공원 미사일을 순항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인 천공시로 개량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군이 도입한 천공원의 수량은 대략 1,000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번 미사일을 소진하고 한번 재장전을 할 수 있는 수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천공2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알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게 되면 FMS로 도입하게 되고, 그럼 미국 국무부에서 미사일 판매 승인을 하면서 그 수량을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는 원래 독일군이 운용하던 중고를 도입한 것으로, 도입 당시에는 패트리어트2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이걸 도입해서 우리는 패트리어트3를 운용할 수 있게 개량을 했고, 그 당시 패트리어트4대를 개량하면서 우리가 도입한 패트리어트3 미사일의 수량은 130발입니다. 그리고 패트리어트3 기본형 미사일 말고 우리는 추가로 패트리어트3 MSE 미사일을 추가 도입했는데요. 처음 도입한 수량은 64발이었고 추가 도입을 해서 지금은 대략 9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 포대에는 각각 팩3 기본형 미사일이 포대당 16발이 배치되어 있고 팩3 MSE 미사일은 대략 11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 포대에서는 이제는 패트리어트2 미사일은 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던데, 그건 아니고요. 정확히 패트리어트 포대는 한 개 포대에 8개의 발사대가 배치되고 한 개 발사대에는 패트리어트2 미사일은 4발이 탑재되고 패트리어트3는 16발, 그리고 패트리어트3 MSE 미사일은 12발이 배치되기 때문에 8개의 발사대 중에 하나는 팩3 기본형이 배치되어 있고 하나는 팩3 MSE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6개는 여전히 패트리어트2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패트리어트는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데 우리 천궁2 포대에서 천궁1 미사일과 천궁2 미사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배치와 미사일 수량 등을 점검해 봤는데요. 아마 분명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고정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더 아시는 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해외에 수출된 포대는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UAE에 2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고 추가로 1개 포대를 수송하기 위해서 UAE의 수송기들이 우리나라에 왔었으니 총 3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라크의 중도금 미납 소식에서 올해 초에 이라크는 천궁의 첫 포대를 받기로 했지만 중도금이 미납되어서 받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포대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배치된 천궁 포대는 대략 4개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천궁 포대들에는 여전히 기본형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 모델의 다기능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데 딱 1개 포대에만 한화해서 시험적으로 UAE 수출용 A사 레이더를 배치한 것으로 알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 측에서 레이더를 교체해서 남게된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천궁 포대 중에서 1개 포대에는 UAE 사양의 수출용 A사 다기능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왜 충남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 배치되어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의 배치 상황을 이야기해봤는데요. 분명한 건 지금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요격망의 하층 방공망은 천궁2의 배치로 인해서 거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최대한 빨리 LSAM을 배치해서 상층 방공망도 구축해서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정도의 천궁 미사일의 수량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